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주민참여예산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 또는 의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일단 법과 예산이겠죠. 국회는 법이고 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요. 법과 조례를 의회가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죠. 자, 조례와 예산이 바로 의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 두 가지인데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국회와 의회는 법과 조례를 만들어요. 제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뭘 하는 걸까요? 갑자기 조금 이게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이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법과 조례는 의회가 직접 만드는 것은 맞는데 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직접 만들까요? 아닙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예산은 직접 만들지 않고요. 이 예산은 바로 심의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은 누가 만듭니까? 그렇죠. 이 집행부가 예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만들어서 의회에 이렇게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라고 의회에 제공을 하면은 의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냥 심의만 합니다. 그것을 증액할 것인지 감액할 것인지 심의만 한다라는 사실을 보면은요, 우리는 의회의 권한이 법과 조례를 만드는 것만큼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직접 만들지 못하고 그냥 집행부가 만든 것을 단순히 심의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의회 권한이 제한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물며 의회의 권한도 제한적인데요. 우리 국민, 시민들의 권한은 예산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그 권리가 바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예산 사업인데,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산 사업이 우리가 직접 만들고 편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을 만드는 것, 예산을 만드는 것을 편성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그리고 결산되는 과정, 그 모두에 참여하는 것을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우리 계속 잘 수행하기 위해서 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 법과 시행령 조례를 저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 것은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듣고, 그래서 이 지방자치제도를 조금 더 풍부히 하자라는 제도가 바로 법에 201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2010년도에 도입이 된 이후에 2011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제도로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과거에는 그냥 도입을 할지 말지 지자체가 선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39조 마지막을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우리 법을 읽으실 때는요, 이 마지막 서술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로 끝나는지 아니면은 시행하여야 한다로 끝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뭐뭐 해야만 한다,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의무조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의무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방재정법을 보면은요, 39조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잘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그 주민참여예산기구 중에서 핵심 기구예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편성하고 그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종합하는 이 위원회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데요. 그 법의 모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련된 것을 세세한 것까지 다 담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시행령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떤 식으로 운행되어야 하는지 담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어야 되는지 조금 더 법보다는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시행령을 보면은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사업 공모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법과 시행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런 평가까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법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어떤 것을 평가를 해야 될 것인지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평가를 할 수 있다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를 보면은 이 주민참여예산기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그리고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한번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홍보나 교육을 얼마나 잘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그냥 시행만 하고 있고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다면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고 싶은 이런 국민들,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는 이 지역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실시가 되고 있구나 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 잘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구나 라고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고요? 어떤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잘 나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조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법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와 있을까요? 이 박스를 보시면은 이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운영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우리는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홍천군도 당연히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잘 편성이 되고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보면은 주민의 권리,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말하는 주민은 무엇일까요? 홍천군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보면은 제2조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그리고 군의 영업소의 본점 또는 사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속하는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은 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홍천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주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는 현재 작년에 바뀐 조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례는 2009년도에 제정이 된 조례거든요. 그런데 한번 틀린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이것은 2009년도에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 조례고요. 이것은 현재 조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례와 2009년도에 만들어진 이 조례 뭐가 바뀌었을까요? 자, 자세히 보면은요,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편성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편성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편성이 아니라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바로 편성뿐만 아니라 이 주민 예산 편성 방향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예산의 전 과정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순히 예산을 만드는 과정, 편성하는 과정에만 주민참여 예산이 쓰였다면 지금은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결산까지도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홍천군 조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주민참여 예산의 법과 제도 그리고 조례를 저와 함께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